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서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대한 딥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미국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막고 있는데 대체 중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AI 칩을 손에 넣어서 쓰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절대 안 돼! 하고 수출기를 완전히 막아버렸는데도 말입니다. 네, 바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미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 이 블랙웰 B200 같은 건요, 거의 기술계의 괴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칩들의 중국 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당연히 명분은 국가안보였죠. 이게 그냥 물건 하나 못 팔게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아서 중국의 AI 발전을 아예 뿌리부터 막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칩 하나하나가 미래 기술 패권의 열쇠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철옹성 같아 보이던 봉쇄망에 무려 10억 달러짜리 뒷문이 열렸습니다. 법의 그물망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지정학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우회로인데요.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클라우드 렌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칩 자체를 중국으로 파는 게 아니고요. 일본 같은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칩의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 즉 컴퓨팅 파워만 빌려주는 거죠. 비워자년 몸은 일본에 있는데 머리만 중국에서 쓰는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본의 데이터 섹션이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칩을 합법적으로 사들입니다. 둘째, 이 칩들을 오사카나 시드니처럼 중국 바깥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쫙 깔아놓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국의 텐센트 같은 IT 공룡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이 칩들의 엄청난 성능을 원격으로 빌려 쓰는 겁니다. 와, 정말 머리 좋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처럼 칩을 상자에 담아서 중국으로 직접 보내는 거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입니다. 바로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일본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컴퓨팅 파워를 원격으로 쓰는 건 글쎄요. 이걸 불법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바로 그 회색 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틈새를 기가 막히게 파고든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십억 달러짜리 판을 짠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치 한 편의 범죄 영화처럼 각자의 역할이 아주 뚜렷한데요. 그 핵심 플레이어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의 총 설계자는 바로 일본의 데이터 섹션입니다. 원래는 마케팅 회사였는데 AI라는 새로운 금맥을 발견하고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화려하게 변신했죠. 그리고 이 비싼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은 바로 중국의 IT 거인 텐센트입니다. AI 개발을 위해 컴퓨팅 파워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핵심 자산, 바로 논란의 중심에선 엔비디아 블랙웰 칩입니다. 이 세 플레이어의 이해관계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런 엄청난 거래는 당연히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대박, 아니면 쪽박, 달콤한 보상과 그만큼 아찔한 위험이 공존했죠. 우선 얼마나 달콤했는지부터 볼까요? 이 거래의 초기 계약 규모만 해도 무려 12억 달러입니다. 12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천억 원이에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입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이 계약 소식이 딱 터지자마자 데이터 섹션의 주가는 그냥 로켓처럼 솟구쳤어요. 무려 185%나 폭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데이터 섹션의 CEO가 직접 이건 미친 사업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그냥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AI 칩을 향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얼마나 비정상적일 정도로 폭발적인지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말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화려한 파티에는 늘 불청객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 엄청난 성공과 어딘가 불투명해 보이는 거래는 약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 바로 블루오카 같은 공매도 세력의 레이더에 딱 걸리고 맙니다. 이제 슬슬 극도의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이 거래는 사기다라는 식의 보고서를 발표하자마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곤두박질 쳤어요. 고점 대비 무려 50%나 폭락했죠. 막대한 보상 뒤에 숨겨진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동이 벌어졌는데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이 영리한 뒷문을 닫으려는 규제 당국과 어떻게든 새로운 틈을 찾으려는 기업들 간의 쫓고 쫓기는 통과제리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기가 막히게도 2025년 5월에 이 허점을 막을 수도 있었던 규제가 사라지면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섹션의 거래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불과 몇 달 뒤인 12월에 미국 의회가 깜짝 놀라서 구랴부랴 원격 접속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문을 다시 잠그려고 나선 겁니다. 완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섹션 같은 회사들 앞에는 그야말로 규제 절벽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당장 원격 접속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이 통과될 수도 있고 미 상부부의 현미경 같은 감시망은 더 촘촘해질 게 뻔하죠. 심지어 미국이 칩이 설치된 일본 같은 나라를 다만 놔두겠어요?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언제 이 사업이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니까 지금 좌불안석인 상태고.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런 냉소적인 말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미국이 수출을 막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결국 미국 바깥에다가 거대한 컴퓨팅 파워 온라인 쇼핑몰만 만들어준 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막으려다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만 키워줬다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뒷문을 과연 법과 규제라는 자물쇠로 완벽하게 걸어잠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은 언제나 규제를 앞서 나간다는 오랜 명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증명될까요? 이 최첨단 기술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